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드웨어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용성이요. 고가용성이라는 건 가용성이 아주 높은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가 만약에 발생했어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고 우리는 고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이요. 3D 프린팅이다 그러면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린터로 물건을 뽑아내는 기술, 물체를 뽑아내는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평면으로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죠. 평면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물체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D 프린팅이요. 4D 프린팅이라는 거는 3D 프린팅인데 얘는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소재가 좀 달라요. 특정 시간이나 환경 조건이 이제 갖추어지면 스스로 이제 형태가 변하는 자가 변형 소재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만나면 팽창되는 그런 나무를 소재로 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사각형 모양의 이제 평면 설계도를 출력을 해요. 출력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출력된 그 설계도 있죠. 거기다 이제 물을 넣게 되면 저절로 입체 사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우리가 4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스로 형태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가 조립 기술이 적용된 그런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4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요. 레이드라는 거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로 그렇게 디스크 배열을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서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데이터 블록 있죠? 그 데이터 블록들을 서로 다른 디스크에다가 이제 분산 저장을 해요. 분산 저장을 해서 그 블록들을 여러 개 디스크에서 이제 동시에 읽거나 동시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레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레이드가 뭔지 주요 레이드 레벨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주요 이제 레이드 레벨이요. 우리 레이드에 보게 되면 레이드가 이제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이드 0번이라는 것도 있고요. 레이드 1번도 있고, 레이드 이제 5번도 있고, 레이드 이제 6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레이드 0번부터요. 자, 레이드 0번이라는 거는 이제 스트라이핑 그 방식을 이제 적용한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스트라이핑 방식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크기가 큰 그 영화 한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용량이 너무 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쪼개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해서 영화 한 편을 쭉 쪼갰더니 총 6개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6개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킬 때 한 개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1초가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하나에다가 6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거니까 총 이제 6초가 걸리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저장해 놓은 그런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그렇게 이제 6개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만약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1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6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총 이제 6초가 이제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때 이 스트라이핑 방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이제 구성을 시켜요. 두 개를 이제 구성을 시켜 놓고 이 두 개 하드디스크에다가 이제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해서 우리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이제 하나만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저장을 할 때는 우리 이제 6초가 걸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이제 구성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1, 2번을 이제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겠죠. 3, 4번도 이제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겠죠. 5번, 6번도 동시에 이제 저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우리 이제 3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그 데이터 6개를 내가 만약에 읽어올 거예요. 불러올 거예요. 불러올 때도 우리 3초만 있으면 이 6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불러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 스트라이핑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 개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나눠서 이제 기록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핑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 스트라이핑 방식이라는 거는 디스크의 이제 개수만큼 이제 읽기 쓰기 그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겠죠. 해서 지금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드 디스크가 세 개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6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2초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우리가 2초면 이제 불러올 수 있다고요. 해서 이 스트라이핑 방식이라는 거는 읽기 쓰기 이제 성능을 이제 향상시켜서 속도를 이제 빠르게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레이드 0번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 1번 방식이요. 이 레이드 1번 방식은 이제 미러링이라는 거를 적용한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이 미러링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러라는 말이 들어갔죠. 미러가 우리 거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1, 2, 3 그 세 개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거예요. 저장을 시킬 때 그때 이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다가 똑같이 1, 2, 3, 1, 2, 3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양쪽에다 다 저장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레이드 1번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미러링 그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거는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개 이제 디스크에다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러링 방식은 속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속도가 이제 향상이 되지 않아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동시에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미러링 방식은 우리 디스크의 이제 손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해서 만약에 1, 2, 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도 이곳에 그대로 1, 2, 3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의 손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백업할 그 목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손상되는 걸 이제 방지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미러링 그런 방식이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핑 방식을 내가 적용을 시켜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용량이 큰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저장을 시킬 때 이거를 이제 여러 개 이제 등분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처럼 1, 2, 3, 4, 5, 6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내가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이 데이터 용량이 큰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도 속도가 되게 빠를 거라고요. 근데 그때 이 첫 번째 우리의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135 이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크기가 큰 이 파일을 우리가 전체를 전부 다 이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드 0번과 레이드 1번은 우리 스트라이핑 방식을 이제 쓰냐 아니면 미러링 그런 방식을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스트라이핑 방식은 디스크의 이제 개수만큼 읽기 쓰기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더라. 그리고 레이드 1번 미러링을 이제 적용시키게 되면 디스크의 이제 손상을 대비는 할 수가 있지만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쓰기 성능이 이제 저하가 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5번 방식이요. 레이드 5번 방식은 뭘 얘기하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제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이 영화의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이 데이터를 이제 잘라서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1, 2, 3, 4, 5, 6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이 영화 한 편을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크를 이제 두 개를 이제 구성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3번 요 데이터가 만약에 오류가 생겨서 이 3번 데이터를 이제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3번은 이 영화 파일의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번 데이터를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오류로 인해서 이제 못 쓰게 되면 이 전체 파일, 이 영화 한 편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해서 그런 이제 스트라이핑의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때 오류를 이제 검출하기 위한 그런 페리티까지 이제 같이 이제 저장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이드 5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이제 하드 디스크가 있을 때 지금처럼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저장을 할 때마다 1, 2, 3번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다가 이제 페리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1, 2, 3번에 대한 그 페리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이제 저장하면서 4, 5, 6에 대한 그 페리티를 또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7, 8, 9, 7번, 8번, 9번을 이제 저장하면서 그 페리티를 또 따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10번, 11번, 12번 그 데이터에 대해서 페리티를 또 따로 이제 구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페리티가 있으면 이 디스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오류 검출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레이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핑 방식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성능은 이제 향상이 되지만 우리 쓰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제 페리티를 이제 연산하고 우리가 저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쓰기 성능이 이제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레이드 5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드 5번으로 우리가 구성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그때 최소한 이제 디스크가 3개 이상이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디스크가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어요. 이 디스크가 통째로 전부 다 이제 손상이 돼도 우리 1번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고 4번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7번에 대한 거를 여기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10번, 11번, 12번 요 데이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런 이제 페리티를 또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손상이 돼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우리 레이드 5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이드 6번이라는 거는 페리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중으로 이제 페리티를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레이드 6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레이드 5번을 설명할 때 하나의 디스크가 이제 손상이 돼도 정상 가동이 이제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2개의 디스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못 쓸 수도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페리티를 이제 이중으로 추가를 시켜서 안정성을 높인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레이드 6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렇게 이제 레이드 6번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같은데 우리 은행에 됐든 증권사가 됐든 그런 곳에서 데이터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되겠죠. 그런 산업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레이드 6번입니다. 이 레이드 6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2, 3번 그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페리티를 이제 저장을 시킬 때 페리티를 이렇게 1, 2, 3번에 대한 거를 여기도 저장시키고 여기도 저장시키고 그렇게 이중으로 그렇게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레이드 6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4번, 5번, 6번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4, 5, 6에 대한 그 페리티를 이중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죠. 그리고 7번, 8번, 9번 요 세 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때도 페리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10번, 11번, 12번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페리티를 이중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이드 6번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레이드 6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2개의 이제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1, 2, 3번에 대한 그 페리티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복구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4, 5, 6에 대한 그 페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5번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번부터 9번까지 그 페리티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번, 11번, 12번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페리티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 레이드 6번 방식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디스크가 손상이 돼도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가능하더라. 그때 이 레이드 6번으로 내가 이제 구성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이런 디스크가 4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이제 레이드 레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각각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레이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K 해상도요. 4K 해상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FHD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 FHD가 1920에 1080이거든요. 가로 세로 2배로 총 4배에 해당하는 초고화질 영상을 우리가 4K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크기가 가로가 1920이라 그랬죠. 그거 곱하기 2에서 3840 그리고 세로가 이제 1080이라 그랬는데 이거 곱하기 2에서 2160인 그 영상의 해상도를 보고 우리가 4K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서 얘를 다른 말로 차세대 고화질 모니터의 해상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4K 해상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N스크린이요. N스크린이라는 거는 N개의 서로 다른 단말기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N스크린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N개의 스크린, 화면이다. 그래서 동일한 컨텐츠를 여러 개의 단말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 그게 N스크린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패니언 스크린이요. 얘는 우리가 이제 TV 방송 시청할 때 우리가 방송 내용을 이제 공유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컴패니언 스크린이라고 해요. 우리 UHD 방송 서비스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로 시청하고 있는 그 고화질의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시청을 합니다. 시청을 하면서 이제 드라마 속에 보게 되면 이제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배우들의 이제 정보가 됐든 영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추가로 더 찾아보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컴패니언 스크린이라고 해요. 이 컴패니언 스크린도 우리 N 스크린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세컨드 스크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 클라이언트 PC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하드디스크, 주변 장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신 클라이언트 PC라는 거는 하드디스크가 됐든 주변 장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이 기본적인 그런 메모리만 갖고 서버와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그런 개인용 PC를 보고 우리가 신 클라이언트 PC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패블릿이요. 패블릿이라는 거는 우리 폰 있죠, 폰과 태블릿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태블릿 기능을 포함한 5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보고 우리가 패블릿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형 USB요. C형 USB. 요즘에 C형 USB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USB-C다, 아니면 타입-C다, 아니면 USB 타입-C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요. 우리가 이제 범용 인터페이스 규격인 USB를 요즘에 참 많이 쓰고 있죠. 그 USB의 표준 중에 하나가 우리 C형 USB요. 이 C형 USB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A형 USB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고 24핀으로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C형 USB요. 그 다음에 이제 MEMS라는 거요. 자, MEMS라는 거는 초정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센서가 됐든 액추에이터가 됐든 이런 기계 구조 있죠. 이런 기계 구조를 다양한 기술로 미세 가공을 해서 전기 기계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미세 장치를 보고 우리가 MEMS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MEMS 그러면 뭐다? MEMS라는 거는 초미세 장치를 보고 우리가 MEMS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존 기술이요. 얘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반 구역이랑 보안이 필요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서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을 보고 우리가 트러스트 존 기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일반 구역이다, 보안 구역이다 그렇게 이제 분할해서 관리하더라. 그런 보안 기술이 우리 트러스트 존 기술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디스크요. M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 표면에다가 이제 무기물층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제 조각해서 기록하는 광 저장 장치를 보고 우리가 M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M디스크에다가 한 번만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관하는 광 저장 장치를 보고 우리가 M디스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금속 활자 있죠. 그런 것처럼 빛이 됐든 열이 됐든 습기 이런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디스크가 M디스크요. 그래서 M디스크는 뭐다? M디스크는 한 번만 기록해도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광 저장 장치다. 얘는 이제 디스크 표면에다가 무기물층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료를 조각해서 기록을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맵리스터요. 이 맵리스터라는 거는 우리 메모리 있죠. 이 메모리랑 레지스터 이 두 가지 말을 이제 합쳐 놓은 게 우리 맵리스터예요. 그래서 얘는 전류의 방향이 됐든 양이 됐든 이런 기존의 경험을 모두 다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숫자를 보고 우리가 맵리스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캐패시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덕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이어서 네 번째 전자 회로 구성 요소를 보고 우리가 맵리스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각각의 신기술들이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런 신기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